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다리고 계셨나요? 적어도 저희는 기다리고 계셨을 거라 생각하고 싶은데요. 자, 그럼 누구도 믿지 못했던 천재, 그 후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3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알베르트의 모친은 그를 발육부전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실제 그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는 3살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았고 매사 귀찮아하며 배움도 느렸기 때문에 7살이 되어서야 겨우 말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삼촌과 함께 기하학 교과서를 읽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5살인 아이가 정밀화학을 배우는 것이 쓸모없다고 생각한 엄마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학교에서 언제나 놀림을 받던 그는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놀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도 톤랩으로 집을 만들거나 귀찮은 일을 혼자서 해내는 편이 그에게는 더 맞았던 것 같습니다. 공부는 그저 그랬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이 아이는 장래 뛰어난 인물은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대학은 2번의 도전을 통해 입학했는데요. 그곳에서도 성적은 그리 좋지 않았고 교수에게는 졸업하면 학문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정착을 못한 탓에 그는 제대로 먹지 못했고 며칠 동안 전혀 먹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대학직을 얻고 나서 상대성 이론 연구를 시작하면서도 모든 것이 곧바로 순조롭게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거의 매년 노벨상 후보자에 올랐지만 늘 정해진 다른 누군가가 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1922년이 되어서야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것도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가 아닌 광전 효과의 가설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과학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현재 아인슈타인은 모든 시대와 민족을 넘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명에 속해 있으며 그가 발견한 법칙들은 현대에 들어와서야 그 응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아인슈타인의 공적에 대한 영상을 몇 가지 올려두었는데 대부분의 영상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아직 본 적이 없으시다면 몇 개를 개요란에 붙여놓을 테니 꼭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위 마윈. 여러분 중국 기업은 잘 알고 계신가요? 설령 잘 모르시더라도 인터넷을 쓰고 계시다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중국 기업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는데요. 바로 알리익스프레스입니다. 그리고 그 창설자가 바로 마윈이죠. 학창시절에는 아무도 그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스스로도 학교 시험에 4번이나 떨어졌고 유일하게 공부하던 과목이 영어였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성적이 나빴음에도 그는 대학의 원서를 10번이나 제출하였고 10번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 후 취직 활동 때도 10번 넘게 도전했음에도 어디에도 채용되지 못했죠. 그가 창업하기로 결심했을 때에도 동료들은 다들 넌 분명 안 될 거야 라며 그를 외면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창립한 번역회사는 3년간 적자였죠. 하지만 그는 머지않아 성공할 것이라 믿으며 적어도 사무실 임대료만이라도 지불하기 위해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처럼 집에 있던 물건을 팔아 돈을 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그 도시 최대의 번역회사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의 창설을 결정했을 때도 이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중국에서 컴퓨터를 살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인터넷 환경도 열악했기 때문에 페이지 한 장을 읽는데 몇 시간이 걸릴 지경이었죠. 이 때문에 월드 와이드 웹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윈이 투자자를 찾고 있었을 때에도 돈을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던 그는 결국 스스로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의 방 한 칸짜리 아파트와 컴퓨터 한 대가 회사의 전부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아마 거의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마윈은 30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지닌 중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알리바바 그룹은 벌써 몇 년이나 전자상거래 시장의 4분의 3 이상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넘어설 정도의 대단한 스토리가 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아직 1위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1위, 커넬 샌더스. 현재 맥도날드에 이어 세계 제2위의 매상을 자랑하는 패스트푸드 체인은 KFC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KFC를 창업한 것은 바로 흥미롭고도 복잡한 운명을 짊어진 커넬 샌더스인데요. 커넬의 아버지는 그가 겨우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머니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식사 준비는 언제나 그의 몫이었죠. 가사일로 인해 학교를 자주 쉬었던 커넬은 결국 7학년 때 퇴학을 당하고 맙니다. 중등교육을 받지 못했고 경제적 지원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대학에 진학하지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도 못했습니다. 일하려는 곳마다 쫓겨나기 일쑤였죠. 보일러맨 직종에서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결국 40살까지 제대로 된 일을 찾지 못했던 그는 그때까지 저축한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간선도로가에 작은 타이어 가게를 구입하는데요. 그 옆에 식당을 열고 손님을 위해 치킨을 제공했습니다. 치킨의 맛은 손님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이 소문은 미국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곳에 다른 간선도로가 건설되며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간 탓에 타이어 가게의 경영은 금세 어려워졌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재산을 모두 써버린 탓에 커넬은 60이 넘어 다시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자살 직전까지 몰린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였고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은 치킨을 튀기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가난한 노인은 62살에 모든 걸 다시 시작하기로 합니다. 그는 집에서 만든 튀김용 조미료를 가방에 넣고 프라이팬을 들고 근처 술집을 전전했습니다. 가게에 와서는 주인장에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만들기 위해 15분만 빌려달라 부탁했고 이 치킨을 메뉴에 넣을 것과 상품을 그의 브랜드로 판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그와 제휴를 맺은 가게는 모두 KFC라 불리게 되었고 매상 1인분당 5센트를 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약 10년간 이어졌습니다. KFC의 점포수는 점점 방대해졌지만 커넬 아저씨의 연령은 벌써 70세가 넘었고 가방과 프라이팬을 들고 온 나라를 누비는 것은 해마다 힘들어졌죠. 결국 그는 자신의 사업을 매각하고 은퇴하기로 합니다. 그에게는 200만 달러가 지급되었는데 이는 현재로 환산하면 1000만 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덕분에 커넬은 74살까지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90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창업한 KFC는 현재 매년 200억 달러를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것으로 정말 끝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인물들은 살고 있던 나라도, 살고 있던 시대도, 활동한 내용도 모두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에게 공통되는 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바로 목표 달성을 위해 돌진하는 자세입니다. 다른 어떤 재능보다 목표를 향해 끈질기게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천재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요? 그들은 주위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거나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아도 이를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저마다의 길이 있습니다. 만약 염원하는 꿈이나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랄게요.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위해 움직여줄 것입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이상한 포스염을 기른 독재자가 아니라면 말이죠. 농담입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